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PPI가 중국에서 또 네. 9%를 찍었어요. 네, 근데 네, 또 네. CPI는 1%도 못 찍고 네, 맞아요. 이게 네. 웬일이야. 네. 네. 아무래도 좀 경기 쪽에서도 아무래도 좀 제 예상보다도 빠르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은 더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3주 전에 그 방송 한번 드렸을 때도 이제 그 규제 국면에서 네. 중국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경기 부분 그리고 규제 이에 따른 뭐 전략, 그러니까 뭐 유망업종이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중국 경기 둔화를 우려하겠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괜찮을 거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타 업종을 확산되는 흐름은 계속될 거다 이제 말씀드렸었고, 중국 내에서 이제 본토 확실히 좋을 거다. 홍콩, 미국도 안 좋지만 그나마 홍콩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경기 둔화 시그널 자체는 좀 제 예상보다 빠르게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뒤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쪽에 좀 파열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이 리스크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규제 장기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맞지 않나, 특히 좀 다른 산업들로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문화 산업 쪽으로도 좀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도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좀 중국 증시가 일부 지수도 좀 반등폭이 심한데, 아무래도 좀 시중 유동성은 정부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유입되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좀 계속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경기부터 좀 네. PMI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PMI 자체가 나쁜 것도 나쁜 건데, 네. 일단 서비스 경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요즘 제가 PMI를 더 많이 보는 이유가 사실 네. 다른 지표들이 그 전년도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기저 효과 때문에 좀 확실하게 보여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감 경기 지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월간으로 그 흐름을 좀 보기 쉬운 것 같아서 요즘 보고 있는데, 어쨌든 3월을 기점으로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제조업이 50.1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보다 한 0.3포인트 떨어졌지만 어쨌든 컨센은 부합을 했고, 문제는 비제조업 PMI가 이제 47.5로 전월 대비 한 5.8%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컨센보다 좀 많이 하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둔화 국면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도 보면은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뭐 생산 수출 수입 모든 지표들이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좀 경기 둔화 국면으로 내려왔고,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대내외 수요가 좀 불안한 점도 맞고, 생산 활력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담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셧다운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 아닐까요? 그 코로나 효과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서비스 소비가,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8월에도 코로나가 좀 델타 변이 우려가 있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중국은 사실 신규 확진자 수 대비는 봉쇄 조치가 좀 강도가 높았거든요. 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PMI가 부진했던 건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9월이랑 10월이 중국이 이제 중추절도 있고 국경절도 있어서 소위 이제 소비 대목이라 그래서 이제 금구인십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구간에 실제로 그 델타 변이 우려라든지 이런 게 다시 확산이 되고 또 다른 봉쇄 조치가 이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소비 대목의 서비스 경기가 꺾인다면, 추가로 부진한다면은 이런 점이 중국 하반기 경기에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미 좀 내려온 상황에서 네. 또 중국이 확진자는 0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그래도 조금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 지표가 생각보다 이 PMI가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문제는 작년부터 그래왔지만,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됐었을 때
기업들 생산 관련된 지표들은 발빠르게 이제 발맞춰서 올라왔었는데 소비가 서비스 계속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불안함, 뭐 고용 불안일 수도 있겠고 소득 관련된 불안일 수도 있겠고 이런 불안들이 개인들의 소비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을 주고 있었었고 특히나 일반 소비도 그렇지만 사실 서비스 소비는 상대적으로는 필수적인 경향이 조금은 성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일반 직접적인 그 필수품 소비보다는 그 서비스 소비 부분들이 조금 회복세가 더 늦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뒤늦게 올라왔던 이 서비스 소비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일부 지표들에서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나빠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회복세가 빠르게 올 수 없다라는 점에서 좀 하반기에 그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월간 첫 번째로 꺾였던 흐름이긴 하지만 좀 의미는 있게 봐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이렇게 꺾이고 안 좋으면 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를 네. 하면서 오히려 장은 더 좋아 이러는데 네, 네. 장은 좀 반등을 했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좀 빠졌지만 장은 반등을 했는데 사회융자 총액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늘지도 않더라고요.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시장 예상보단 좋았었고, 사회융자총액도 좋았었는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정부에서 네. 채권 발행한 금액이 한 8천억 위안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월에 발행한 금액이 한, 1,7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가까이 이제 발행을 했죠. 이 부분이 사실 그 중국 지방 정부 이제 인프라 채권이랑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신용 공급 속도도 지금 시장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중앙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방 정부의 인프라 채권 발행 속도가 빨라지는 시그널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책 지원이 시장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사실 제가 하반기 지준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을 때 네. 당시 말씀드릴 때도 한 뭐 가능성을 한 60대 40 물어봤다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지표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좀 빠르게 안 좋아지는 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인하 시기도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인하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참 요즘 웃기는 게 네. 경기 안 좋으면 주식 올라가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지금 틀리지 않아요, 별로. 네, 근데 네.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양극화와 네. 불균형 문제를 계속 네. 언급하고 있고 네, 네. 규제를 하게 된 배경도 사실 거기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준율을 인하하거나 네. 뭔가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서비스 쪽에 안 살아나면 또 네.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뭐 그럼 또 규제를 풀어주고 또 규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좋아질까요? 서비스가요? 네, 사실 관련돼서 좀 불균형 회복에 대해서 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 가지 분야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 생산재 PPI나 소비재 PPI 이제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 중국 내에서 좀 불균형된 문제는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들 이제 이제 불균형 회복 구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제조업은 그나마 괜찮은데 좀 서비스업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좀 이런 쪽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좀 불균형 회복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소비재 생산재 같은 경우에는 PPI가 추가로 확대가 됐었고 지금 소비재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계속 부진하고 있잖아요. 네. 좀 이런 괴리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좀 업스트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인데 여기서 업스트림이라는 거면은 경기 순환 관련 네, 소위 네, 말하는 좀 시클리컬 네, 주식이 시클리컬 들죠. 좀 특히 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중국 쪽에서 좀 많이 좀 계속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리고 원자재 가격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번에 그 전략적 비축유 방출한다고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민간에게 이제 비축유를 이제 방출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사실 웃겼던 게 그 비축 방출 시기는 2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달 전에 했던 거를 굳이 이 PPI 발표 직후에 또 한 번 또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에 이 뉴스가 반영이 됐었었는데 이제 그만큼 중국 정부가 이제 원자재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원자재 가격을 YY로 말고 이제 절대 가격으로 해서 보면은 확실히 7, 8월을 고점으로는 좀 상승 속도 자체가 뭐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보다는 더뎌지긴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여기다 이제 YY 이제 좀 기저 효과 고려하면은 좀 4분기부터는 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좀 이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가계 소비 자체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판가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고 이 상황에서 지금 원가 부담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좀 마진 격차가 기업들 간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이게 장기간이 되면은 이게 차례대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이제 업스트림 기업까지 좀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표현드리긴 뭐하지만 생산자 물가 자체가 높기는 한데 중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는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오히려 지금 8월 기준으로도 전월이나 컨센보다도 낮아졌어요. 뭐 첫 번째로는 중국의 돈육 가격이 워낙 한 마이너스 40%대 지금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이런 점이 전체 네. CPI를 누르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네. CPI도 그렇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중국이 서비스 CPI라고 이제 그 서비스 품목들의 CPI도 따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연초부터는 증가율 자체가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플러스 증가율로 올라서다가 지금 처음으로 꺾였어요. 네. 만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서비스 소비의 특성상 그 코로나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특히 소비 대목 시즌인 9월이랑 10월에 만약에 이런 서비스 경기가 추가로 둔화되는 좀 조짐이 보인다면은 이는 좀 하반기에 중국 경기를 시장 예상보다 안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인 것 같고요. 다만 이를 무마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좀 계속될 거라는 점은 좀 계속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네. 그 동안에 계속 대체적으로 긴축적이지 않았습니까?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네, 좀 긴축적인 스탠스가 상반기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었었는데 네. 실제로 하반기부터는 좀 8, 9, 10월에 지방 정부 채권 발행 속도를 높여라. 그리고 이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연초부터 지방채 발행을 좀 나서라라고 좀 주문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직 실제 숫자로 좀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저도 이제 말만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런 지방채 발행 속도가 높아지는 좀 숫자적인 좀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뭐 중국의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 인프라도 그렇고 신형 인프라 투자로도 지금 결국에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실제로 관련된 업종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그러겠네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실제로 지금 7, 8월 이후에 그 상해 종합 자체가 지금 주가 추이가 가장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 결국 인프라 업종들 많고 원자재 기업들 많다 보니까 좀 네. 그런 점들이 좀 실제로 상해 종합의 홀로 아웃퍼폼 구도에 좀 네.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있습니다. 홍콩 관련 테크 주식들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는 뭐 기술 혁신에 따라서 계속 네. 그다음 정책 효과에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이에 있는 인프라나 이런 기간 산업들 과거에 별로 좋지 않았던 국유 기업 등등 해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요즘 양원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네.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네, 중국 증시 이제 바닥은 찍은 거냐, 네. 더 이상 추가 규제로 인해서 크게 출렁일 일은 이제 좀 지나간 거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런 말이 나왔던 게 상해 종합이 그 3,700 이제 돌파하면서 올해 2월 고점도 뚫었고 사실 그 후광통 버블 시절 이후의 최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거의 제일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 실제로 아크인베스트에서도 중국 주식 한번 그 밸류에이션 리셋 가능성 얘기하면서 한번 다 팔았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일부 기업들 산다라는 매수 소식도 오면서 지금 이런 그래요? 바닥론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진 거는 팩트지만 아무래도 좀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바닥론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바닥론이 시장 대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최근 규제에서도 보면은 이제 문화 좀 사상적인 움직임도 어느 정도 좀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그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때도 중국 규제가 뭐 공동부유라든지 뭐 민생 증진 양극화 해소 이런 쪽에 좀 기저를 두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규제 특징을 그 산업 차원에서 분류를 하니까 계속 서비스 산업 쪽에 좀 규제가 집중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문화 쪽도 그러니까 연예 엔터 사업도 그랬었고, 그리고 게임 관련된 사업도 그랬었고, 지금 보면은 연령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 청소년층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이제 어린이들과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좀 연령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규제가.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뭐 사상적인 교육 차원에서도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농후하다라는 좀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규제 장기화 스탠스는 좀 유지해도 좀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업종별로도 네. 이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기 관련돼서 이제 뭐 건기계 그리고 시멘트 관련 중국 시멘트 기업들도 최근에 좀 반등을 했었었고요. 신재생 관련된 업종들도 좀 최근에 좀 주가 변동성이 심하긴 했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관련돼서 그 신형 인프라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물류랑 농업 쪽도 정책 지원이 예상되는 업종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크인베스트에서 플랫폼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핀도더라든지 그 찡동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매수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물류 쪽이랑 신선식품 기반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실 플랫폼 기반 산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좀 규제가 계속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도 다시 어제 오늘도 규제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뭐 핀더더랑 찡동 역시 어째 물류 농업 쪽에 좀 베이스가 있더라도 투자 심리는 위축이 좀 눌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지수별로는 좀 스타우십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 중소형 성장주들이 이제 성장주 전체 투자 심리가 좀 눌리면서 조금 빠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책 지원이 예상된다는 업종에는 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그 공동부유 이제 테마 생기면서 공동부유 30개 기업 테마주도 지수도 따로 추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관련된 지금 중국 증시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오히려 상해 종합이 지금 가장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CSI 300 지금 원래 사실 그 후광통 버블 이후에 항상 제일 좋았던 지수가 거의 CSI 300이었거든요. 대형주 위주였는데 지금 실제로 대형주가 부진하고 있고, 이제 뭐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최근에 좀 알리바바랑 이런 쪽에서 추가 규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트 쪽에서 네. 그 크레딧 관련된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그 앱에서 따로 출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인즉슨 그 단순 전자결제 기업으로 전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트가 받았던 밸류에 대해서 이제 높다. 그러니까 재평가가 되는 요소 때문에 다시 알리바바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가 계속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상해 종합이 홀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 동기간으로 그 공동부유 30개 테마주들만 보면은 20% 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좀 공동부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것 같고, 공동부유 30개 테마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 그 시클리컬 기업들도 있고, 인프라 그리고 투자나. 농업 기업들도 네.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네. 기업들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요즘 들어서는 그 상장 국유 기업이랑 민간 기업도 이렇게 지수가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그 민간 기업들은 민간 기업 추종 지수는 이제 YTD로 한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국유 기업은 YTD로 한 13%도 올랐거든요. 특히 이 갭이 그 9월 달 한 달 동안만 거의 7%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그만큼 그 시중 유동성이 이제 위험 자산이라는 중국 주식 내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책 지원이 예상되는 업종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간 쪽은 좀 내려가고 네. 국유 기업들로 네. 조금 더 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어쨌든 지방 정부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인프라 기업들이 나쁠 건 없겠네요, 앞으로도.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실제로 그 지방 정부 그런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올라서면서 뭐 시멘트 기업들이라든지 네. 건기 기업들 확실히 좀 주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내부적으로도 좀 그런 움직임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여주신 차트에서 눈에 띄게 최근에 YTD 수익률 아직도 높은 거는 차이넥스트네요. 아, 네네. 네. 최근에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부진했는데 네. 저거는 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까요? 실제로 지금 과창판이라든지 차이넥스트 과창판 창업 50 다 어쨌든 한 묶음으로 중성 성장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네. 이때 연초에 중국 그 헬스케어 이쪽 산업에 대해서도 좀 정책 지원 예상되면서 조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요 세 개가 다 같이 빠지고 있어서 네. 지금 저는 3분기까지는 조금 관련된 이 중소형 성장주도 업종들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네. 좀 4분기에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조정은 받았지만 앞으로도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그렇게 생각을 섹터라고 하고 봐야, 있습니다. 네. 네,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중국이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연구위원님도 바닥론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지만 네. 그래도 또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느껴져요. 제가 들을 아, 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에 관련돼서는 좀 안 좋게 보는 편인 건 맞는데 어쨌든 규제가 되면은 정책 지원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 반대급부로 그 유동성이 다시 이제 쏠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정책 지원 업종들을 살펴보자라는 점이고 뭐 사실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게임 쪽도 그렇고 문화 쪽도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주말이 아니라 금요일이었나? 금요일 날에도 그 홍콩에서 중국 그 게임들 기업들 신규 승인 금지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었는데 이제 뭐 네디즈랑 그 텐센트 이제 창업주들 불러가지고 이제 소환 이제 면담했었을 때 신규 승인 금지시킨다라는 뉴스가 홍콩에서 나오면서 이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때 본토 뉴스에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정정 보도가 이제 홍콩에서도 이제 정정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뭐 자제하라는 정도로 이제 톤을 다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말에 주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지금 그 청소년들 네. 네. 그 게임 시간을 지금 금토일이나 공휴일로만 제한을 했고 그 날에도 1시간씩만 하라고 이제 8시에서 9시 저녁 8시부터 9시부터 하라고 이런 뉴스 나오면서 지금 이런 뉴스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실제로 그 청소년들이 성인 신분증 사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 좀 이런 네. 부작용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 규제 실제로 그 과금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규제하는 뭐 언급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쪽에 대해서 좀 사상적인 좀 규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뭐 연예인 팬덤에 대해서 굳이 왜라고 싶었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전략 게임들을 재밌게 하려고 역사적인 오류도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점들까지 수정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팬덤 문화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많이 제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면은 지금 계속 서비스 산업 기업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맞는 국면이 전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당분간은 제조업과 또 중국 정부에서 그 지원하고 네. 이끄는 산업 위주로 조금 보기는 해야겠네요. 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수별 수익률들 그리고 네. 이제 다른 이제 추가적인 말씀드렸는데 그 지수가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강력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시장이 사실 또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1부에서도 안전 PB 팀장님이랑 얘기했었지만 네. 앞으로 중국이든 그리고 또 중국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 상장 주식들 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혹시 오늘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 또는 네. 중국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당해에 위반되는 업종이나 색채의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보수적인 접근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책 지원이 예상되는 업종들에게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홍록기 연구위원님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나와주시면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